자, 오늘부터 그 12단원 표본 평균의 분포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것이 이 통계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모는 엄마, 어미 모자거든요. 그리고 표본이라는 것은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 전국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국에 고1 한 50만 명 좀 넘게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이거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뭡니까? 50만 명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키를 재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평균이 얼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각 그 지역에서 한 10명씩만 뽑아가지고 뭐 한 전국을 한 뭐 20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200명 정도만 뽑는 거죠. 대표를. 그걸 표본이라 그래요. 표본을 뽑아서 그 200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0이라는 숫자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한 거예요. 이 50만 명 중에서 딱 200명만 뽑아서 키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평균을 구해요. 요거를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 그래요. 표본의 평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가 뭐 165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걸 토대로 그렇다면 나머지 50만 명 중에서 49만 9,800명을 조사해보지 않아도 아마 전국의 그 고1 학생의 평균 키는 165일 것이다. 남녀 뭐 평균 다 내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200명을 뽑을 때 그 표본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오차가 생기죠. 왜냐하면 50만 명 중에서 어떻게 뽑다 보니까 조그만 애들만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농구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키가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 200명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게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차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생각한다면 165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팔 벌려서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cm, 그러면 160에서 170 사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그걸 넘어설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표본을 딱 뭐 2명 뽑아가지고 2명 키 재보니까 180이야 평균이, 2명의 평균이. 그러니까 전국의 고1은 평균이 180일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표본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만한 그런 표본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표본을 뽑을 때도 내가 작은 애들만 골라서 뽑는다든지 키 큰 애들만 골라서 뽑는다든지 이런 그 어떤 그 나의 의지가 포함되면 안 되고 그냥 무작위로, 그걸 이제 랜덤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무작위로 그냥 아무거나 뽑아야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그 의도 없이. 그렇게 뽑았을 때 그 표본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 12단원의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작업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 조사하면 정확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면 약간의 오차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엄청 절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것도 다 표본 조사예요. 이 표본을 다 조사하지 않고 이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이 전수조사는 정확하긴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표본 조사를 하죠. 그죠? 근데 표본 조사는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지만 필연적으로 어떤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겠죠. 오차 범위를 줄이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그나마 정확한 값에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리적으로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요 단원에서 하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우리 학습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표본을 뽑는 걸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용어가 몇 가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 뭐 이런 거는 지금 얘기했고요. 표본의 크기, 그럼 몇 명을 과연 뽑았냐. 여기서 지금 내가 든 예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200이 되는 것이죠. 이 표본의 크기는 클수록 우리가 좀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뭐 표본을 갖다 한 25만 명이나 한 30명을 딱 잡아버리면은 그거 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지. 나머지 애들도 뭐 걔네들이랑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표본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뽑을 것이냐, 표본의 추출을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크기가 m인 표본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일단 그 무작위로 해야 된다. 이건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임의 추출.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골고루 무작위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골라서 뽑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순열 조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복원 추출을 할 때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뽑았던 애가 또 뽑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랬을 때 그 순서를 만약에 따지게 되면 그 총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함수의 개수가 될 테니까, 그죠? m 파이 n입니다. 즉 중복 순열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복원 추출할 때는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추출하면은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가 되니까 그 순서를 고려한다면 mpn, 즉 일반 순열이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n개를 추출한다. 그랬을 때 m개 중에서 n개를 추출하는 조합의 수가 되죠. 왜냐하면 동시에 뽑은 n개는 걔네들끼리 누가 먼저니 누가 나중이니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말하자면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순서를 고려하냐 아니냐,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아까 내가 들었던 예처럼 그 50만 명의 고1 학생 중에서 200명을 뽑을 때 그 한번 뽑은 애는 다시는 뽑지 말아냐, 아까 뽑혔던 애까지 안 뽑는다, 걔는 그래야 되냐, 그러지 말아야 되냐. 근데 그거는 숫자가 워낙 많으면 말이죠, 모집단의 크기가 워낙 크면 뭐 복원 추출하나 비복원 추출하나, 그러니까 뽑아서 그걸 다 집어넣나 뭐 섞지 않으나 뭐 제외시켜 놓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50만 명 중에 200명을 더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원이냐 비복원이냐가 그 크기가 크면 말이죠, 그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수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 엄정하게 하자면 분명히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시험 문제 풀 때는 이제 이거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고만 그냥 넘어가면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되시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데요.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항상 뭐 그거요, 이거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뭘 얘기하는지 뭐 두리뭉실하게 맞은 거지 틀린 거지 알 수 없게 불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수학은. 자, 이게 이제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책의 앞에 이제 나온 예가 하나 있는데, 이 모집단이 어떤 반 전체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회장이 조사를 했더니 40명을 다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72가 됐어. 맞으면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모평균. 모집단 전체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회장이 조사를 할 때는 40명 언제 다 조사하고 앉았냐, 10명만 조사하자. 10명 10명의 표본, 10명의 샘플이라 그래요. 10명의 샘플만 뽑아가지고 걔네 평균 키를 조사했더니 어떻게 좀 키 큰 애들이 좀 뽑혔는지 평균이 174임 나왔어. 그럼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평균이 나왔으면 말이죠, 이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모집단에서도 모평균이 있으면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모표준 편차, 모자를 붙여요. 모집단에 대한 거라는 얘기도. 모표준 편차, 발음이 좀 힘들다.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다, 분산이다, 표준 편차다 해가지고 모집단, 모자를 붙인다. 그건 이제 표본 집단에 대해서, 표본 10개에 대해서 걔네끼리 가지고 평균 낸 거, 그거 가지고 분산을 구하고, 그거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표본 표준 편차. 자, 모집단이 아니라 이 10명의 표본 집단, 말이 막 헛나오네.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앞에다 표본자를 붙여줍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호로 앞으로 표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 기호로 적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아, 한 번도 안 틀렸다. 되시겠죠? 예. 자, 어떤 기호를 쓰는지 잘 보세요. X바, 그 다음에 S제곱, S 이런 걸 쓰고, 얘는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거 앞에서도 우리가 썼던 것들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됐고, 요거를 잘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이제 이건 표본에 대한 것이다. 자, 그 밑에 좀 보시면은 특강에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다. 그거를 x1, x2에서 xn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명이 되겠죠. x1, x10 해가지고 10명의 표본. 그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그 10명을 죄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눈 거죠. 즉 n으로 나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표본 분산은 표본 평균을 빼가지고, 그죠? 편차를 구한 다음에 10명을 다 그거를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n이 아니고 n-1이에요. 우리가 모평균을 가지고 모분산을 구할 땐 이게 n이란 말입니다. 전체 인원수가 다 들어가는데 표본을 가지고 구할 땐 이걸 n-1로 나눠줘요. 하나를 빼는 거죠. 요건 이제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수리 통계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n-1로 해주는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외우십시오, 이건. 왜 이건 n이 아니고 n-1로 나옵니까? 앞에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면 n으로 나누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외우세요. 이거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고요. 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하려는 건 뭐냐면 그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다음 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책의 개념 확인 코너 문제 2개 가볍게 풀어본 다음에 필수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숫자 1, 2, 3, 4, 5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해라. 복원 추출로 한 개씩 2번 꺼내는 경우. 자, 이거는 뭐 이 단원의 내용이 아니라 이게 앞에서 한번 한 거죠. 1, 2, 3, 4, 5. 이게 공이 5개가 있다. 했을 때 한 개씩 2번 꺼낸다. 그럼 처음에 꺼낼 때 경우의 수가 5가지. 그걸 다시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복원 추출이니까. 두 번째 꺼낼 때도 뭐 또 5가지죠. 처음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총 25가지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비복원 추출로 한 개씩 2번 꺼낸다. 처음에 꺼낼 땐 여전히 5가지 경우 수가 있지만 두 번째 거는 뭐야? 이제 4개 남았죠? 그래서 20가지로 되고요. 굉장히 쉽네. 동시에 2개를 꺼내는 경우. 5개 중에서 2개 어떤 걸 뽑는 거냐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조합이죠. 5개 중에서 2개. 그래서 이거는 뭐야? 10가지가 되죠. 자, 여기서는 순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 5를 뽑는 거나 5, 2를 뽑는 거나 여기서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한 번씩 2번 꺼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요거 뭐 다 이해하실 거고, 그 밑에 유제만 풀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모평균과 모분산.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에 대한 건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모평균, 모분산에 대한 문제 하나만 우리가 연습해보고 가겠습니다. 각면에 숫자 1, 2, 2, 3, 3, 3이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1에서부터 6까지가 아니라 1 하나, 2, 2개, 3, 3개가 적혀있네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그 윗면의 숫자, 눈밑면에 나오는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다음으로 답해라. x의 확률 분포.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거죠. x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얘는 6분의 2. 얘는 당연히 6분의 3이겠죠. 다 다음 1이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이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분산을 각각 구해라. 이거 다 앞에서 한 거 아니야. 모평균 m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그럼 6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러면 되죠. 그럼 얼마냐? 6분의 1에 1, 4, 9니까 14. 6분의 14입니다. 라는 것은 3분의 7이죠. 이게 이제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 시그마 제곱, 앞에서 이제 우리가 V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도 되지만 간편식으로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expectation of x 제곱을 먼저 구해서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되죠? 6분의 1에 1의 제곱 곱하기 1, 그죠? 그럼 1의 3승이 되네.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3승, 3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에 1, 8, 27이 됩니다. 그럼 36이죠? 그러니까 6이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평균의 제곱 이걸 빼는 거라 구했지 우리가. 그럼 6 빼기 3, 3, 9분의 7, 7에 49.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9분의 6, 9, 54 빼기 49가 되죠. 그럼 얼마야? 9분의 5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이 단원의 내용이라고 보다는 앞에서 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유지 하나 해보시고. 자, 예제 3번.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에서 어떤 하나의 값을 뽑았을 때 그 샘플의 값이 1, 3, 5가 나오고 그게 나올 확률이 각각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확률 분포표로 나타낸 거죠.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3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크기가 2인 표본이라는 건 두 개를 뽑는다는 거죠. 자, 두 개를 뽑았는데 그게 평균이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합이 6이 되면 되죠.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합이 6이 되면은 평균이 3이 되잖아. 근데 6이 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뽑은 게 1, 5든가 아니면 뭐 3, 3 이렇게 뽑든가 복원 추출이니까 뽑은 게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5, 1 이것도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온 세 가지 경우가 평균이 3이 되는 확률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 자,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될 확률. 일단 첫 번째 3분의 1의 확률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시행에서 A라는 확률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6분의 1의 확률이 두 번 맞으면 되죠. 요거는 역시 이렇게 확률이 맞으면 됩니다. 우리가 A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죠? 그 A 확률은 요걸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이네. 그죠? 이걸 먼저 이제 구해 넣고 그럼 얘는 얼마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36분의 1이고 얘도 6분의 1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평균이 3이 되는 거, 표본 평균이 3이 되는 거는 얘 또는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얼마입니까? 36분의 이거는 6 더하기 1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6분의 13 이렇게 나오겠다. 자, 별것 아니죠? 그 표본 평균 x바가 3이 되는 경우를 직접 다 찾아서 그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다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